자,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흥미로운 자료는요, 꽤 도발적인 관점을 제시합니다. 진화론에서 말하는 고고학적 시대들을 문자 그대로의 성경적 연대기 안에 어떻게 쏙 끼워 맞출 수 있을까 하는 건데요. 진화론의 시간표와 창세기의 기록, 이 완전히 달라 보이는 두 세계가 어떻게 조화될 수 있다는 건지 그 논리적 과정을 지금부터 바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 자료는 아주 직관적인 질문 하나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 궁금해 하셨을 법한 내용인데요. 한국이나 만주 곳곳에서 발견되는 수많은 구석기, 신석기 유물들 있잖아요. 대체 이 돌도끼들이 노아의 대홍수나 바벨탑 사건 같은 성경 속 타임라인 어디에 들어맞느냐는 거죠. 학교 역사 시간과 주일학교 사이에서 묘한 혼란을 느껴보신 분들이라면 진짜 격하게 공감할 만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강연자는 먼저 우리가 아는 석기시대라는 개념 자체가 도대체 어디서 뚝 떨어졌는지 그 배경부터 짚고 넘어갑니다. 바로 에른스트 해켈이라는 학자가 대중화시킨 24단계 진화표를 지목하는데요. 강연자에 따르면 우리가 교과서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배우는 오스트랄로피테쿠스니, 호모사피엔스니 하는 것들이 사실은 바로 이 해켈의 가설을 뼈대로 삼아 만들어진 거라고 설명하고 있죠. 자, 여기서 자료는 진화론의 근간을 이루는 네 가지 기본 전제를 하나하나 해치하기 시작합니다. 물질은 처음부터 존재했고 생명은 무생물에서 우연히 탄생했으며 한 종이 전혀 다른 종으로 변할 수 있고 생명체는 늘 단순한 것에서 복잡한 것으로 진화했다는 이 전제들 말이죠. 강연자는 이런 전제들 자체가 애초부터 창조주의 존재나 신적인 개입이 끼어들 틈을 아예 막아버리기 위해 설정된 가정이라고 날카롭게 분석합니다. 그렇다면 이 전제들에 대해 강연자는 어떻게 반박할까요? 여기서 유명한 과학적 원리가 등장합니다. 바로 루이 파스테르의 그 유명한 플라스크 실험인데요. 생명은 오직 생명에서만 나온다는 점을 아주 강력하게 꼬집는 거죠. 게다가 우리 몸속에 아주 복잡하고 정교한 DNA 구조를 언급하면서 무생물에서 생명이 우연히 툭 튀어나온다거나 한 종이 다른 종으로 갑자기 변신한다는 생각은 과학적으로 전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단호하게 선을 긋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면 우리는 역사를 바라보는 아주 핵심적인 두 가지 시선과 마주하게 됩니다. 진화론적 모델은 물질의 막대한 시간 그리고 우연을 더해서 지금의 세상이 만들어졌다고 보죠. 모든 걸 순전한 우연에 맡겨야 하니까 그야말로 상상조차 안 되는 어마어마한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반면에 이 자료에서 제시하는 모델은 창조주의 갑작스럽고 강력한 개입에 의해 세상이 순식간에 형성되었다는 관점을 보여줍니다. 정말 극명한 대비죠. 이걸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 강연자가 아주 기가 막힌 욕조 비유를 하나 듭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욕조에 물이 뚝뚝 떨어지는 수도꼭지만 보고 물이 이만큼 차려면 8시간은 걸렸겠군 하고 계산을 했는데 사실은 누군가 5분 전에 양동이로 물을 확 쏟아부은 거라면 어떨까요? 지금 눈앞에 보이는 느릿느릿한 과정만 믿고 거대한 심연의 시간을 상상하기 쉽지만 만약 어떤 외부의 급격한 개입이 있었다면 역사적 타임라인은 그야말로 훅 짧아질 수 있다는 걸 아주 흥미롭게 꼬집어줍니다. 이런 시각은 자연스럽게 현대 지질학의 뼈대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현대 지질학은 제임스 허튼의 동일과정설이라는 아주 단단한 가정 위에 서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는 느린 자연 변화가 수억 년 전 과거에도 똑같은 속도로 일어났을 거라는 전제죠. 하지만 강연자는 바로 이 동일과정설이 과거 지구를 휩쓸었을지도 모르는 거대한 전지구적 대재앙들을 싹 다 무시해버리는 아주 치명적인 오류를 안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궁금해집니다. 우리가 아는 지질학적 시대들은 이 모델에서 어떻게 재해석되는 걸까요? 아주 흥미로운데요. 화석이 거의 없는 시생대와 원생대는 창세기에 나오는 물로 덮여있던 초기 지구 그리고 육지가 드러나는 시기로 딱 맞아 들어갑니다. 그리고 생명체 화석이 쏟아져 나오는 고생대와 중생대는요. 수억 년간의 진화 과정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전 세계를 뒤덮었던 거대한 대홍수라는 단일 사건의 결과물로 완전히 재배치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강연 자료의 관점에 따르면 우리가 지구 곳곳에서 발굴하는 그 어마어마한 화석 기록들은 수억 년 동안 차곡차곡 쌓인 게 아니라는 겁니다. 노아의 홍수라는 전 지구적인 엄청난 대격변의 시기에 한꺼번에 만들어졌다는 거죠. 맹렬한 물살이 지구 전체를 덮치고 파괴하는 그 급박한 순간에 수많은 생명체가 진흙더미 속에 갑작스럽게 묻히면서 순식간에 화석이 되어버렸다는 아주 역동적인 설명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이제 지질학 이야기는 살짝 접어두고 인류의 기술과 문명 쪽으로 시선을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강연자는 창세기 4장의 한 구절을 콕 집어냅니다. 두발가인은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라는 짧은 구절인데요. 이걸 근거로 강연자는 대홍수 이전부터 이미 금속을 자유자재로 다루는 엄청나게 고도화된 문명이 존재했다고 주장합니다. 인류의 출발점이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짐승 가죽 입고 돌도끼 들고 다니는 원시적인 모습이 아니었다는 얘기죠. 이런 시각은 대홍수 이후 문명이 어떻게 퍼져나갔는지에 대한 설명으로 물 흐르듯 이어집니다. 이미 금속도 다룰 줄 알고 뛰어난 지적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 바벨탑 사건 이후에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흩어진 사람들이 수천 년 동안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한 게 아니라 이집트나 인더스 계곡 같은 곳에서 도착하자마자 곧바로 고도로 발달한 국가들을 뚝딱 세울 수 있었다고 자료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뭔가 퍼즐이 딱딱 낮춰지는 느낌이 들지 않나요? 자, 이쯤 되면 우리가 맨 처음 던졌던 그 질문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아니 그럼 역사 교과서에서 닳도록 배운 그 길고 긴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는 도대체 정체가 뭘까요? 강연자는 여기서 고고학자 톰센이 만든 새 시대 체계에 정면으로 의문을 제기합니다. 초기 인류는 지능이 낮아서 돌을 썼고 점차 똑똑해져서 청동, 철을 썼다는 이 분류 자체가 진화론적 편견에 갇힌 아주 자위적인 작대라고 강하게 비판하는 거죠. 여기서 이 자료에 가장 핵심적인 주장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석기 시대라고 부르는 시기는 덜 진화된 인류가 서서히 똑똑해지는 그런 원시적인 발달 단계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좀 반대로 원래는 고도의 문명과 지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지리적으로 고립되면서 어쩔 수 없이 겪게 된 일시적인 기술적 퇴보 현상으로 봐야 한다는 게 강연자의 아주 흥미로운 시각입니다. 대체 문명이 어떻게 뒷걸음질을 칠 수 있냐고요? 강연자는 이걸 설명하려고 정글의 미아 같은 상황을 예로 듭니다. 바벨탑 사건 이후 흩어진 무리 중에 깊은 산골오지로 떨어져 나간 사람들을 상상해 보세요. 그런데 하필 거기서 기술을 알고 있던 부모나 지식인 세대가 병이나 사고로 일찍 죽어버린 겁니다. 그럼 남겨진 다음 세대는 쇠붙이 만드는 법은커녕 제대로 된 언어조차 물려받지 못하게 되겠죠. 결국 살아남기 위해 당장 주변에 있는 돌을 깨고 갈아서 도구로 쓰는 상태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정말 그럴듯한 시나리오죠? 결국 이 자료가 내리는 결론은 이렇습니다. 인류는 처음부터 아주 똑똑하고 지능적인 존재였다는 거예요. 같은 시대를 살았어도 어떤 사람들은 정교한 청동검을 쓰고 어떤 사람들은 투박한 돌도끼를 썼던 건 지능이 떨어져서가 아니라는 거죠. 단순히 그들이 살던 환경에 금속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리고 중심 문명과 얼마나 떨어져서 고립되어 있었느냐에 따른 그야말로 치열한 생존의 결과물이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니 강연 자료는 단순히 고고학 유물들의 성경 타임라인에 맞춰보는 걸 넘어서 정말 깊고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에게 훅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바라볼 때 알게 모르게 깔고 있는 시간과 기원에 대한 그 기본 전제가 만약 통째로 바뀐다면 어떨까요? 발밑의 지침과 역사를 해석하는 방식 자체가 정말 완전히 뒤집힐 수도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역사를 이해할 때 시작점이 되는 그 전제라는 게 얼마나 엄청난 나비 효과를 가져오는지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게 만드는 대목입니다.